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자, 2021년부터, 내년이죠. 내년부터 기초생활자 수급자의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완화되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기초생활수급제도라고 하고요. 그것의 지원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다라고 부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유형의 급여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 네 가지 급여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계급여, 두 번째로 의료급여, 세 번째로 주거급여, 네 번째로 교육급여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급여 항목을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되시는 거고, 자, 오늘 영상은 평소와 조금 다르게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이 항목은 2020년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자,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이 중위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 한 가운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웠을 때 한 가운데에 계신 분이 벌고 계시는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게 2020년에는 299만 1980원이었습니다. 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는 이 금액의 30% 정도밖에 못 버시는 분들을 생계급여의 대상자로 하고, 자, 그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89만 7천원 정도가 되고요. 의료급여는 여기다가 40%를 곱해가지고 119만원 정도가 되고, 주거급여는 여기다가 45%를 곱해서 134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교육급여는 여기다가 50%를 곱해서 149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온 금액을 저희는 선정 기준액이라고 부르고요. 이 선정 기준액보다 본인의 소득이 낮아야지만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제도의 어떤 구성되어 있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알았으면 어떤 사람이 받는 건지에 대한 수급 조건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조건은 총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고요. 두 번째로 부양가족,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제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건데, 첫 번째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유형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이 세 개 중에 어느 걸 충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시면 이제 이 조건을 통과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로 부양의무자가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조건을 충족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되지 않거나 혹은 소득이 굉장히 적거나 이런 경우는 부양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세 번째 케이스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부양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게 부모를 부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녀를 부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하시면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는 거고, 자, 소득 인정액 기준은 이제 뭐냐면 소득과 재산의 합이 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소득 그리고 재산을 더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으로 벌어들인 수익 등을 의미하고요. 재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보험, 펀드 등의 금융자산의 합입니다. 자, 이 합을 일정한 수식을 통해서 소득으로 변환을 하고요. 그 변환된 금액을 저희가 매달 벌어들이는 금액과 합쳐서 이 소득 인정액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2021년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격 조건이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이 완화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받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냐?
자, 기본적으로 이 중위소득이 2021년에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약 3.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선정 기준액은 중위소득에다가 아까 30%, 40% 이런 식으로 곱해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선정 기준액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약 3.2%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늘어난 만큼 해당 구간에 걸려있던 분들은 새롭게 급여를 받으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최대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일석이조로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올해 선정 기준액을 알고 계신 분은 내년이 되면 내가 조건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 있을 거고, 혹시나 따로 모르신다면은 선정 기준액을 따로 계산해 보신다면 내년에 내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정 기준액이 이렇게 올라서 내가 새롭게 이 각각의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게 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 그걸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인데요. 만약에 내가 생계급여를 받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말은 이제 선정 기준액이 있었죠. 아까 2인 가구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이 있었고, 그거를 우리 가구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재산을 변환한 것과 더해서 나온 소득 인정액을 뺍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액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이 선정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낮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가구가 약 45만 원 정도를 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55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예시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올해 2021년, 그러니까 내년 2021년부터는 이 최대 지원 금액이 상향됩니다. 인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계급여의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생계급여의 대상자가 되실 거고, 그리고 이 선정 기준액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원되는 금액도 늘어날 거다라는 점을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이 있고요. 1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월 5만 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가지고 입원과 외래시 오른쪽 표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자, 2종 분들은 연간 80만 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가지고 입원 시에 이렇게, 그리고 외래 시에는 이렇게 본인 부담금을 내시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거급여인데요.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집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임차료, 그러니까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지원하고, 또 자가가구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수리비를, 그러니까 집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것도 주거급여도 최대 지원 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임차료가 높은 집에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가가구의 수리비도 인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는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게 될 것 같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교육급여가 2021년에 가장 많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기존의 교재비와 학용폰비를 교육활동지원비라고 이렇게 통합해버리면서 2020년 대비해서 초등학생은 약 38%, 중학생은 27%, 고등학생은 약 6%의 이런 인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인상되는 부분이 교육급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급여가 어떤 걸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올해는 2020년과 다르게 2021년에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더해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포인트라고 해서 잠깐만 영상을 조금 더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는 제가 한겨레에서 따온 건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즉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해서 정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굉장히 복잡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각각 폐지됐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생계급여, 가장 이제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계급여를 지원받으시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생계급여를 받으시지 못하는 정말로 어려우신 수많은 분들께서 새롭게 정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 같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만든 거고요. 요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나라의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요 표만큼이라도 꼭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거다라는 점을 알려주시면 좀 더 희망찬 내일을 꿈꾸면서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료급여 부분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좀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현재는 계획이 미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영상이 조금 길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인들께서 필요하신 부분만 꼭꼭 골라서 보시면은 그래도 조금 시청하실 수 있는 시간을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